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영상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영상을 다 찍고 관련해 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영상 두 편째 찍는데 한 편은 제대로 영상이 찍혀졌고 두 번째 찍는 게 장비 문제, 오디오 문제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또 다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영상을 찍는 게 202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찍다 보니까 약 30분 이상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혼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영상을 찍는다라는 게,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찍어야지. 뭐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는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마라 라고 아주 좋은 말투로, 좋은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화가 나지만 약간 억누르고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88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를 하며 이 영상이요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래서 2021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영상으로 제가 올해 안에 만나볼 일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202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소회라든가 느낌,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2021년에 대한 이슈 사항들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와 동시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예상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태양광 시장은 대규모 태양광이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관련해 가지고 장기 입찰을 봤을 때 예년과는 다르게 대규모 시장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장기 입찰 구간이 또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대규모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저는 2019년도부터 저하고 아시는 분들에게는 대규모 태양광들이 분명히 속속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좌다 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태양광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왜? 대규모 태양광이 조금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넓혀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봐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태양광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은 제가 이 영상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규모 태양광이 등장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규제의 지속성이 있었다. 당연하지요. 이번에 뭐 가중치 조정안도 그렇고 FIT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 내용들, 요 어젠다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태양광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장기 입찰 관련해서 가격이 뭐 반등을 한 이야기, 그 다음에 S&P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야기, 뭐, 그 다음에 가중치 조정안이 그냥 현행대로 유지가 됐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 태양광이 등장을 했다. 수십 메가 태양광 발전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어디 무슨 도에서는 뭐 신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민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이게 등장을 했고, 뭐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주민들이 배당을 받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발전소들의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간접적으로나마 투자를 받고 배당을 받고 한다고 하면, 아, 태양광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기후재난이나 기후재앙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규모 태양광이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입찰 물량이 미달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예전처럼 우리가 한 5,000평 개발을 해가지고 10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는 너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해가지고 찢어 발려가지고 태양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예전에 허가 받아놓았던 것들이 이제 선로가 터져가지고 선로 타기 시작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극히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한 1년 있다가 발전소 가동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거는 한번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중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행력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지속성, 표준거리안, 불확실, 그죠? 예전에 올해 초에 약간 표준거리안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고무적이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업됐던 것들이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불확실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문제는 표준거리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300m, 그래서 마을하고 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하고 좀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전국적으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야, 국가하고 세계적으로 추세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거리를 우리가 한번 표준적으로 다 통일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표준거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뭐 진행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앞두고 특별하게 막 바꾸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움직이든가 뭐라 하든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나오면 어떤 게 있냐면요, 100km, 200km 뭐 관련해가지고 뭐 100m, 200m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규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태양광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지자체에서 이거를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조례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 벗어나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허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막 심의위원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오케이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안, 이 조정안에 유배되지 않는 부지만 찾아서 우리가 태양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허가 관련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게 보고 있는 거고, FIT 규제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0km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규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 가격으로 FIT 가격을 매겨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규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중치 조정안 관련해가지고 저는 참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중치 조정안 얘기했을 때가 아마 10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만약에 가중치 조정안이 걔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했으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됐을 것도 사실인 거고. 근데 문제는 가중치 조정안이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가중치 조정안도 그렇고 탄소 등급제 적용,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편 정도는 아예 그냥 한 편을 만들어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또 엠바고나 뭐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문매를 맞을 거 뻔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중국 모듈하고 우리 한국 모듈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경쟁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는 신토불이 물론 우리 국내산을 쓰는 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쪽하고 우리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등급제. 올해 나와가지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타깝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맞춰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뭐 모듈 값이 40원 정도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왜? 예전처럼요. 태양광 시공업체가 뭐 이렇게 막 눈탱이 보면서 막 몇천만 원 남기고 100km 공사하면 몇천만 원 남기고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오픈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미 모듈 가격이 한 40원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걔네들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도 사실이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것들이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주면서 뒤에서 가격 자체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 또 진행을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가격만 올려 놓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거 얘기하는데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조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해외 제조사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튼튼하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안 좋은 소리가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일단락하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탄소 등급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면해 가지고는 충분히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변혁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리백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리백 시장 상당히 크죠. 아리백 시장.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저는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보다 아리백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 시장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국제 대기업 어느 한 그룹에서는 땅을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인허가가 들어가 있고 막 몇백 메가씩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자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 2026년인가요? 2025년까지 25%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가 9.5%이고 내년은 12%, 15, 12.5%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 안에 지금 태양광 하고 있는 거 한 3배 정도는 더 해야 된다. 3배 정도는 더 사야 된다. REC를. 근데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장기 입찰이 1.59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기 입찰 보신 분 중에 혹시 발전소 갖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 되었든지 장기 입찰을 안 보신 분이 계셨을까요? 최소한 현물시장 그래 가격이 S&P가 한 145원 정도 찍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장기 입찰 안 하고 그냥 현물시장에 갖다 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최고가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장기 입찰 안 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저는 거의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번에 장기 입찰을 다 입찰을 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59대 1 장담하건대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1.59대 1이 문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0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왜? 공급 의무 비율은 상향 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규 발전소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km 미만 같은 건 미달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봐보면 이 시기에는 아마 2022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마 최고 뭐 0.9대 1 막 이렇게 나오면 최고가 쓰시면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죠. 최고가 쓰면 된다. 그래서 최고가 쓰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이게 FIT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현물시장, 장기입찰 시장 가격이 상향이 됐다. 자, 현물시장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입찰 시장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가격이 높았다라고 봐보면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장기 입찰 시장이 전에 했던 것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가격이 더 높은 거는 거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뭐 수염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인데 영린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m 미만, 아니 100km 이상, 500km 미만 이 구간에 있으셨던 분들이 상반기 때 장기 입찰이 129원이 평균 가격이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43원, 144원인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가격이. 그러면 약 14원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차이 때마다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500km 미만입니다. 그럼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과연 129원 여기에 맺으셨던 분들은 올해 상반기
100km에서 500km 미만 장기 입찰 보셨던 분들은 무슨 호구입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정말 난리도, 정말 큰 문제보다도 시장을 조금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지극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에 계약을 맺으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물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기준으로 현물시장 S&P가 146원이었습니다. S&P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S&P 나오고 현물시장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입찰 안 맺으신 분들은 12월 달에 S&P를 1월 달에 받게 돼 있는데요. 아마 역대급으로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소문이 또 점점 나겠죠. 야, S&P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라고 얘기하면서, 야, 장난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태양광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REC 가격이요, 2개월 동안 계속해서 38,000원에서 39,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아니고 좀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계속 거기서 이제 정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REC, 그러니까 공급 의무 발전사들이 이제 REC를 사는 건데요. 얘네들이 REC를 살 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입찰 REC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발전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봐보면 내년 거를 또 예측을 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내년 거 예측을 하고, 근데 문제는 공급 의무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1.59 대 1이었으니까 우리가 넌지시 예상을 해보건데 내년에 얘네들이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전처럼 신규 발전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카바를 쳐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왜 신규 설비 시장이 안 나오냐, 왜 발전소들이 태양광이 안 나오냐라는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 걸 봐보면 상당히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REC 금액이 약간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같이 허가를 많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허가를 넣는다고 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엄청나게 막 허가를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는데 문제는 주민 반대, 주민 관련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든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넣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카바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전에 2016년도, 2017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태양광 발전소들이 진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간혹 가다가 시골길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게 태양광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는 게 태양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어디에 한 군데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태양광들이 전부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현물시장, 장기입찰 시장을 조금은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양광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예전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제가 조합 설립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예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년 전, 4년 전부터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저희 사업주분들한테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는 약 50%, 6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 게 태양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산업의 역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역군인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협회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있지요. 근데 문제는 거기도 여기저기 이권 싸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합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태양광 말고. 그래서 민주노총이요?
한국노총하고 이런 데가 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가 조합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한자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대등한 테이블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합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제가 2021년도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미래 솔라파크 가시화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40메가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1월 정도 되면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과연 민간 업체에서 어떻게 소규모 기업에서 어떻게 태양광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발판인 것 뿐이지,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야 그쪽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해봤으니까 나는 너네 지역에다가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괜찮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흥미롭고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인 거고, 이거는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 7년에서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올해부터 해가지고 전전년도까지 해가지고 그 3년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3년 동안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맺은 결실인 거고, 지금 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유튜브 채널 개설? 요 이야기는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제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 인생 통틀어서 잘한 일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가감없이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는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했던 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제 딸을 낳았다라는 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로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 그보다도 앞서서 내가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고, 한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에 있어가지고,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관중이 없다라고 하면,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야구라는 거는 하나의 놀이에 지나치지 않죠. 관중이 없다라고 하면 지들끼리 하는 놀이에, 공놀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고, 돈을 주고 스포츠로 관람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스포츠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저 혼자 여기서 떠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운영 기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영상 약 100여 편입니다. 근데 왜 88편인데 왜 100여 편이냐? 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가 예전에 올렸던 거 한번 봐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올렸던 게 그 AI로 해가지고 자막 나오고 해서 영상만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고 그냥 영상, 백화면만 나오는, 배경화면만 나오는 뭐 이런 영상을 한 10몇 편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업로드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올리는 거니까 다 해가지고 그게 한 10 몇 편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88편이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00여 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여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튜브 구독자 수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976명인가 4명인가 몇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면 구독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늘어나는 게 보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현상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갖고 채널을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본다? 라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래 채널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을 또 선정을 해보면 2천여 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유튜브 채널하고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유튜브 채널하고 거의 비교 자체가 불가할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7천에서 약 8천 정도, 많은 거나 만에서 12,000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계속해서 유튜브는 이게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회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제가 어디 무슨 먹방 유튜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전문 유튜브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은 제가 말도 어눌하고, 조금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실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 조회수가 7천에서 8천이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많았었고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김 대표를 알게 되고 한번 영상을 1편부터 쭉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분이 등산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데 등산을 하면서 등산 올라가면서 약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어폰 끼고 하루 종일 영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야, 이러신 분도 계시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출근 시간에 라디오 듣는 것보다 대표님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아가지고요, 그냥 음악 듣는 것보다 대표님 그냥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갑니다. 자동 재생 해놓고. 퇴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는 꼭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다, 너는 내가 진짜 실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꼭 대표님은 진짜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심지어 대표님 만나뵙고 정말 영광이라고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도 많고, 제가 뭐라고, 저는 말을 잘하는 연예인들도 아니고 제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냥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찍는 이유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신 분이 야, 내가 너한테 한 2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나는 이 2억 정도 있잖아, 너한테 사기 맞았다고 쳐도 나는 절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떤 태양광 업체 대표가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죄송합니다, 여기 부가 빠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룬 계약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계약이 약 100여 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대기건도 요만큼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 제가 안 바쁠래 안 바쁠 수가 없습니다. 자, 100여 건 정도 되고 총 계약 금액이 52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무슨 어디 먹방 유튜브도 아니고 태양광 회사 대표인데, 물론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크죠. 계약 금액이 한 52억 원 정도 된다. 1년에 보통 태양광 진짜 많이 하시는 태양광 업체가 영업이윤으로 이 정도 남기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됐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유 진짜 많이 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수없이 이야기했던 많은 시간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고민 상담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왜?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한 단계가 아니라 한 4-5단계를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하신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집착적으로 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뭐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대바라졌지만 해보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에 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저희 회사가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모두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늘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이민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제 내일 모레 좀 지나면 이민년인데요. 이민년은 호랑이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띠, 저에게는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그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내년에는요, 제가 그동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런 성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는요, 이 모든 거 성과를 다 이런 거를 집약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내년에는 3배, 4배 정도는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꼭 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크게 성장을 하고요.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태양광에 대해서 그 태양광 하나로 제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 회사도 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지며 함께 웃을 수가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늘 그렇듯이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막 뭐 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민년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성과를 다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항상 행복한 한 해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저도 가족과 함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관련해서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